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진짜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1, 2년 투자에 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또 주목을 하세요. 자,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차기 또 대장주가 될 만한 주식이 무엇일까 딱 한 개를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심택 아시나요? PCB 기판의 대장주로 꼽히는 심택. 제가 작년, 재작년에 DDR5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심택 이거 물건이다. PCB 여러분들 DDR5 최대 수혜주로 보셔야 된다 하면서 그 쇼티지 현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 주가 우상향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좀 꼽아드렸었는데, 심택이라는 기업이 2019년도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벌써 약 한 3년 정도 만에 주가가 70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PCB 호황기의 그 초기 단계 때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 주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의 리포티지 시간은 바로 차기 반도체 대장주 중에서도 현재로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PCB 초기 호황기 때 그 딱 모멘텀을 현재 갖추고 있는, 즉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은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가지고 실적 우상향 뿐만 아니라 주가의 우상향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볼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특히나 좀 주목을 하시고 끝까지 집중하시면 오늘도 돈 되는 정보 좀 톡톡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세두세 8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호황기라고 좀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저평가 대장주 딱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MLB 요거에 좀 주목을 하라는 건데, MLB 하면은 저도 그래요. 이거 미국 프로야구 아니야? 여기 이제 보스턴, 여기 뭐 LA 이렇게 이제 모자 쓰고 다니는 분들, 이거 모자 아니야? 이거 야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MLB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MLB 기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PCB부터 알아야 돼. PCB가 뭐느냐. 제가 기존에 너무나 많이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짧게 한번 볼게요. 반도체 기판, 즉 이거를 PCB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나 핸드폰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놓은 약간 초록색 판때기에 이렇게 칩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붙어있는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PCB라고 우리가 명칭을 해요. 근데 이 PCB 기판의 종류가 BT와 ABF로 분화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요게 많이 뜨고 있죠. FCBGA.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게 이 기판 안에 핀수를요 너무 촘촘하게 딱딱딱딱딱 꽂는 식의 기판이 FCBGA, 요걸 핀수를 극대화해가지고 성능 개선에 유리한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기판 업체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를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기, LG노텍,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얘네들이 요거 위주로 지금 신규 투자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만큼 얘가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능 칩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게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가격도 비싸니까 얘를 잘 찍어만 내면은 그만큼 큰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얘 위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얘 위주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자, 점차 어때요? 얘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애들의 공급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똑같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얘 위주로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점진적으로 이 기판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즉 가격 인상, 수요에 대한 낙수 효과가, 얘를 사고 싶은데 얘가 없어, 안 되겠다, 차선책으로 얘 사 하는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얘 가격 올려 하는 것들에 대한 수혜가 점차 순차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PCB, 즉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불리우는 이 PCB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일단은 PCB는 쉽게 얘기해서 전자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판때기. 주로 반도체에 쓰이고요. 표면 처리라든지 재질, 동박 두께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제조해주는 대표적인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요 반도체 기판 시장은 과거에 치킨 게임과 같은 시장이었어요. 무슨 말이느냐? 이게 돈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딱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가격 경쟁을 펼쳤죠. 누가 더 싸게 많이 파느냐. 야,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 폭이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공급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이치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업체들이 야, 내가 기껏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막 비싸게 팔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되네, 마진이 안 남네, 안 되겠다, 이건 돈이 안 된다, 적자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업을 다 철수해버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몇몇 개 기업들이 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치킨 게임이 지속됨에 따라서. 야, 근데 PCB라는 게 DDR5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시대가 찾아오면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쫙 늘어나요. 여기에 고성능 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크기도 커지고 성능이 또 좋아지니까 가격이 또 비싸져요. 가격이 다운되던 것들이 갑자기 또 비싸지네요. 야, 가뜩이나 공급업체들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공급은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갑자기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죠. 야,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뭐 또 어떤 흐름이 있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이클. 일단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자, 그러다가 여기에 따라서 공급업체들이 많아졌네. 오호라. 근데 공급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가격 싸움을 펼치면서 가격이 다운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공급업체들이 사업을 철수하게 된다. 이러다 보는데 갑자기 산업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다시금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업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가격 인상을 하더라. 오호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때요? 이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가 있었다. 요 사이클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산업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실적 개선주. 최근에 제가 다음 급등은 여기서 날 것 같아요 하면서 실적 개선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현재로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시기에 무엇보다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실적 개선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원가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가격 전가와 함께 수요가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이익이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흐름이 속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 개선주에 속할 것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흐름이 현재 어디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MLB 기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MLB 기판이 뭔데요, 도대체? MLB는 에폭시 등의 내연, 절연 판상의 동박을 사진 엔칭으로 배선한 인쇄회로 기판을 복수 접착시켜가지고 3층 이상의 배선면을 마련한 기판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뭔 말이야.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기판이 여러 층으로 창창창 이루어진 다층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층. 아까 PCB는 그냥 하나의 단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층으로 층층층 한 것들이 바로 MLB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과 구멍을 형성해가지고 층과 층 사이를 이렇게 전기적으로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층 이상 쌓아 올린 것이 바로 MLB, PCB 기판을 쌓아 올린 게 MLB다라는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하시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휴대폰이나 통신 장비, 반도체 관련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고성능이 필요한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6층 이상의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많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성능이 뛰어나대요. 근데 아무래도 그 쌓아 올리는 기술이 어렵겠죠. 쌓아 올리는 이 층수가 많이 쌓아 올릴수록 좋고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쌓아 올리는 기술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쌓아 올리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게 된다. 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층짜리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MLB 공법이에요. 그리고 얘를 자 VIPPO 플러스 IVH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층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기술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26층 이상의 MLB를 VIPPO 그 다음에 또는 VIPPO 플러스 IVH 즉 26층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층수 나오죠. 26층 얘는 보통 18층 정도. 일반 MLB 대비 얘네가 수익성이 거의 1.5에서 2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수익성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을 만드는 애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요 고객사에서 얘네들 이 VIPPO 관련된 애들에 대한 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형 제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유선 통신량 대비 층수가 낮은 저부가 제품 위주였지만 최근에 또 고객사의 신규 서버 모델이 요 다층 22층 내지 24층 요런 기판으로 변함에 따라서 고부가 제품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신한에서 발매해준 패키징 기판 관련 리포트입니다. 자, 봅시다. 패키징 기판은 수요 불확실성에서 수급이 가장 타이트할 부품군이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특히 이 러시아 전쟁 리스크와 함께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수요 시장이 되게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주가 흐름이 되게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타이트하게 잡힐 수 있을 만한 주요 부품군이 바로 패키징 기판 PCB라는 거예요. 왜? 구조적인 수급 괴리 때문에 그렇다. 오호.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흐름이죠. 산업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은 타이트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함께 기업 이익이 증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 그래서 공급 부족의 장기화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판의 가로 세로 길이가 길어지고 적층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기존 제품 대비 캐파 차지가 무려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패키징 기판 기업들이 아까 보였다시피 FC BGA 요거의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PCB 애들에 대한 쇼티지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호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라 그러느냐, MLB 기판의 호황이 본격화된다. MLB 업체들은 수년간 캐펙스를 줄여왔다라고 해요. 생산 자체를 줄여왔어요. 근데 최근에 서버 출하량 증가와 통신 장비의 속도 용량 업그레이드, 전장 시장 개화로 수요가 늘고 있다. 오호라. 봅시다. 정리를 할게요. 지금 MLB 시장의 호황이다 라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일단은 공급을 타이트하게 줄여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왜? 뭐 때문에? 이유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버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의 업그레이드, 성능을 고성능화 시키는 거죠. 전장 시장 개화, 자율주행, 그죠? 여기에 따라 또 사실 기존의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얘는 자동차가 아니라 거의 IT라고 보시면 되세요. IT.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또 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수요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요 증가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자, 1분기 말에 MLB 수급이 지금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MLB를 생산하던 적자 업체들도 수익성 개선이 감지되고 있다. 오호. MLB 기판이 더딘 증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쇼티지가 나오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주요 MLB 기업들의 증설이 크지가 않대요. 아까 분명히 수요가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공급이 이에 따라서 같이 잘 늘어나고 있지가 않대요.
야,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쇼티지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글로벌 MLB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시작됐대요. 통신 서버 장비는 MLB 기판의 업그레이드가 영향인 거죠. 구조적인 변화의 영향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이 나고 있고요. 고부가 제품군 비중이 상승이 되고 있고 가동률이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당연히 이익은 증가하는 흐름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이러한 흐름을 오호라 좋다 좋다 하면서 작년에 이제 생산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려봤자라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그래서 공급 제약이 최소 1, 2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 오호. 그러면 이런 흐름이 지금 초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 이 흐름은 패키징 기판의 2, 3년 전 동향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심택, 대덕전자 이런 애들의 2, 3년 전 흐름과 심택이 2, 3년 전 흐름이 어땠는데요? 바로 요랬어요. 2, 3년 전 흐름 2019년, 2020년 이때 당시 주가가 어땠어요? 크게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쇼티지 현상이 이슈화가 되면서부터 어때요?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며 어떻게 거의 짧게는 400%, 길게는 거의 700% 이상의 우상향을 지속 중이다. 야, 그러면 지금 이 초기의 단계 때 속해 있는 기업을 잡으면 향후 1, 2년 내지는 2, 3년 정도 뒤에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때 당시에도 심택은 사실 요 차트 흐름 보세요. 본격적인 급등하기 전의 흐름. 자, 요때 보세요. 많은 분들은 야, 역사적인 신고가야. 이거 비싸. 차트만 봤을 때는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흐름을 뚫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그냥 급등 랠리가 나왔죠. 이때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400%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그러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이때 당시 싼 거죠. 근데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제가 몇몇 기업들을 알려드릴 때 LG노텍도 그래요. LG노텍도 아니 이렇게 고점에 있는 비싼 기업을 사라고 추천을 하냐? 너가 전문가냐? 라고들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현재 기업의 그 벌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무 차트만 보지 마셔라. 오늘 알려드릴 기업도 차트상으로는 고점이에요, 고점. 오케이? 그래서 다시 또 이어갈게요. 국내 MLB 산업에서는 비수기임에도 주문 증가가 포착된다. 자, 관련 기업이 크게 3개가 있대요. 이스페타시스, DAP, 아비코전자. 실제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판가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나를 팔더라도 원래는 2,200원에 팔던 애들을 2,500원에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MLB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볼 건데요. 자, 가장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때 PCB를 얘기를 드렸을 때 마찬가지. 일단은 첫 번째, 자, 매출 비중에 이 MLB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아무래도 많아야 좋겠죠. 자연스럽게 얘가 지금 쇼티지 현상이 나오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고 있으면서 얘에 대한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는데 전체 캐파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대장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심택과 같이 쭉쭉쭉쭉 올라가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가 또 많아야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인 고객사를 따올 수 있는 이 기대감까지도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래도 이 기술력. MLB는 특히나 만들기 어렵대요. PCB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MLB는 더 어렵대요. 왜? 그 PCB 어려운 것들을 쌓아 올려야 되니까 또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기술이 또 있으니까 어렵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4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딱 하나. MLB 대장주이자
반도체 저평가 대장주가 될 만한 기업 뭐가 있을까? 결론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자, 리포트 볼게요. 이스페타시스 호황의 본격화. 비수기 기업에도 2월부터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3월에는 수급이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 수요가 그만큼 짱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글로벌 경쟁사들의 일부가 작년에 생산량을 늘렸는데 이건 의미 있는 규모가 아니고 최근에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증설을 결정했고요. 자, 이런 흐름에 따라서 공급 제약이 최소 1, 2년간 지속될 수가 있겠다. 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 구조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주요 기술력을 또 보유한 기업입니다. 사실 이 MLB 시장의 경쟁 구도가 TTM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과 이스페타시스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 중국 기업들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기존의 일본 기업이 시장에 철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기존 미국, 우리나라, 중국 기업들의 경쟁 구도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페타시스의 주요 고객사 라인입니다. C사, N사, A사, G사 이렇게 있는데요. 요 C사랑 N사 위주의 좀 집중화되어 있는 매출 비중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점차 벗어나면서 고객 다변화를 이뤄내고 있고요. 향후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랑 통신장비 업체 등을 신고객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성장 동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보시면은 공법이 가장 어려운 공법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만큼 비싸죠. 층수가 40층, 36층이에요. 비싼 애들을 주요 고객사 라인한테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 1위, 2위를 TTM이라는 미국 기업이랑 이스페타시스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대결하고 있다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몇몇 개의 중국 업체들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요 고객사가 다 어디 기업이냐? 북미 기업이에요. 북미 유럽 쪽 기업들입니다. 얘네들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다시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 업체들한테 손을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대안이 있다면 굳이 안 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TTM과 이스페타시스 얘네 둘에게 손을 뻗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주요 고객처들이 북미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기존 공급사인 중국 대신에 국내 업체로 실제로 최근에도 보시면 국내 업체의 MLB 주문 및 제품 개발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LB 비판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기업이고요. 이 PCB 제조와 판매가 주요 사업인데 PCB 제조업체를 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B 사업으로는 코리아 서킷이랑 인터플렉스가 주요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통신 장비용 이 다중 인쇄 회로 기판의 업그레이드가 확인이 되고 있고 장비의 용량이 커지고 있고 고부가 공법을 도입한 제품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급 단가 상승과 캐파 축소 효과 기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판 대장주는 매출 비중 때문에 심택이 가져가고 있어요. 보세요. 심택의 제품별 매출 비중이 패키징 기판의 매출 비중이 75%나 되잖아요. 대덕전자가 66%고 코리아 서킷가 20%, 그다음에 해성DS 30%, 그다음에 LG노텍 6%, 삼성전기 17%. 비교를 해보면 얘가 75%나 갖고 있기 때문에 PCB 대장주로 꼽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막 700% 급등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 개념으로 따졌을 때 MLB 대장주는 이스페타시스가 될 수가 있겠다. 왜냐? 일단은 MLB 내 어플리케이션 매출 비중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버 통신 장비의 기판 업그레이드로 8년 만에 지금 호황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내년부터 대규모 증설에 또 돌입한다라는 모멘텀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만에 MLB 호황 이 시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내년 실적 업사이드가 매우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19년도 당시 심택과 작년 당시 이스페타시스를 비교하는 지금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글로벌 MLB 업체가 거의 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그러한 기술적인 변화, 아까 이제 높이 쌓아 올리는 이런 기술력, 여기에
지금 대응이 가능한 업체는 이스페탈시스를 포함해서 3, 4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중 분쟁까지 수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 두 업체 간의 경쟁인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혜 폭이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국내에도 사실 대덕전자가 MLB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FCBGA 패키징 기판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MLB 쪽으로는 경쟁 강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티지의 초입 단계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었고, 이 흐름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1, 2년, 길게는 한 3, 4년 정도의 호황기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심택의 2019년도 당시 흐름이 어땠었느냐, 요런 흐름이었다. 요런 흐름. 한 차례 요 역사적인 신고가 라인을 두드리고 있었던 상황. 근데 자, 이스페타시스 요렇게 차트를 보시면, 자, 월봉으로 최근 흐름 어때요? 이 역사적인 신고가 라인을 두드리다 뚫어 올려줬어요. 뚫어 올려줬다. 자,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고점이에요. 너무 비싸요. 하지만 차트만 보지 마셔라. 지금 이익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이익을 보세요. 매출액이 20년도부터 해가지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단기 순이익까지 흑자 전환될 기대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분기실적 들어와 볼게요. 분기실적. 자, 작년 보시면 2분기부터 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도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 그렇냐 봤더니, 일단은 고다층 MLB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쟁업체들은 사업을 철수한 상황에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근데 기존의 실적이 부진했던 자회사들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택 같은 경우에 지금 PER 기준이 거의 한 9배, 10배 정도 수준인데, 이스페타시스의 올해 PER 지금 기준치가 한 6배에서 7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심택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3분의 2 정도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에 공장 증설이 완료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생산량도 증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익적인 또 증가폭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리포트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올해 4월 7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놀라운 변의 시작. 국내 유일하게 하이엔드, 그러니까 고성능의 MLB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MLB 기판 중에서도 18층 이상 고부가 기판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상위 MLB 기판 공급 업체다.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자, 제품은 주로 유선통신 장비나 데이터 센터에 납품되며 유선통신용 제품 비중이 전체의 80%다. 경쟁사가 미국의 TTM, 중국 업체들, 자회사로는 또 중다층 제품군을 메인 제품으로 하는 중국의 후난 법인도 보유하고 있고요.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자회사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완벽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후난 법인이 지속적인 제품 믹스 개선으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에도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계속 적자를 이어갔었던 이스 엑사보드를 작년에 사업 철수를 결정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수익성에 추가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엑사보스 같은 경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던 자회사였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이 그래도 대폭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MLB와 맞물린 5G와 맞물린 MLB 경쟁 구도 변화입니다. 자, 통신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MLB 시장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통신 5G. 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쪽에서의 5G 투자가 또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북미 고객사들의 이 MLB 수요가 또 자연스럽게 늘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5G 성장기에 따라서 같이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얘도 보세요. 얘도 4월 11일 날 발간된 리포트인데,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 동사 주가가 올해 PER 8.4배, 내년에 PER 6.9배 정도 수준,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라고 합니다. 올해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비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들 PCB만 봤지 PCB를 쌓아 올려가지고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MLB에는 잘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발표해 준 건데요. 자, 투자액이 얼마예요, 이거? 540억입니다. 540억. 자본이 1200억인데 540억을 MLB에 투자를 했대요. 자본 대비 43%를 투자를 한 거예요. 신규 공장 증설 및 설비 투자를. 투자 기간은 올해 4월 8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까지 강하게 투자를 걸어버렸습니다. 즉 그만큼 MLB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호황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페타시스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었다. MLB에 대한 쇼티지 현상만 지속된다면 얘는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다가 이제 유증까지 진행하면서 자본까지도 지금 증자를 진행한 상황. 자, 재무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봅시다.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23년도 꾸준하게 매출액 증가할 기대감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이익. 매출액 폭은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하나를 팔더라도 비싼 걸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가격도 더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올해부터 흑자 전환, 자회사가 자꾸 이익을 까먹고 있었는데 얘를 철수를 시켜버리면서 이익을 큰 폭으로 지금 남겨먹고 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 봤더니 유동자산도 탄탄하네요. 시총 대비 유동자산 탄탄한 편입니다. 현금성 자산. 자, 그러면서 자산 총계도 탄탄한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채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차트상 우리가 봤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 올려준 상황이라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있어요. 부담이 되는 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니다. 심택의 흐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차트 흐름 좀 낱낱이 파헤쳐 보자고요. 심택이 과거에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어때요? 뚫어주려고 시도하다가 뚫어 올려준 상황에서 그때부터 이제 부스팅 걸렸던 흐름과 비교를 해보자면, 자, 뚫어 올려준 흐름 이후에 어때요? 그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으로 그래도 한 두세 차례의 지지 흐름을 살짝쿵 보여주다가 또 우상향 탔거든요. 오케이? 거래량이 굳이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갈 때 잡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좀 마르면서 한 차례 좀 눌려줄 때, 이럴 때 모아가면은 그 이후로부터 다시금 이제 올라갔던 흐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 어때요?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뚫어 올렸지만 어때? 두세 차례 지지를 또 받아줬다. 어떻게? 거래량이 좀 말라주면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거래량이 또 들어오면서 상승할 때 잡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좀 말라주면서 조정 나오면 그때 이제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 당장 수익을 목표로 가는 게 아니고 짧으면 한 1, 2년, 길면 한 3, 4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택도 그랬잖아요. 얘도 이때 당시에 당장의 수익을 목표로 접근을 했었으면은 어때요? 올라갈 때 그냥 짧게 10%, 20% 먹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요렇게 또 한 1년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 봤더니 이 기간을 또 버텨내봤더니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찾아왔더라. 그래서 이때도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었더니까 200% 이상 300% 가까운 수익을 냈었던 흐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당장에는 뭔가 이렇다 할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도 짧게는 뭐 10% 20% 먹고 빠질 수는 있어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 1년 정도 모아가보면 이후의 흐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오늘 좀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외에 이제 또 두 개의 기업 정도가 있긴 한데요. 참고를 하세요. DAP,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얘네도 MLB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캐파 자체는 좀 약하죠. 하지만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PCB라
DDR5 관련해가지고 또 모멘텀을 갖고 있고 자회사 마찬가지로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이익적인 개선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볼만할 것 같은데요. 아비코전자도 사실 예전에 몇 차례 좀 얘기를 드렸었죠. 보시면 아비코전자가 지금까지는 자산주였지만 이제부터는 성장주라고 합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길래 일단 자회사니 흑자 전환 유력, 패키징 기판 신사업도 흑자 기조가 지속될 전망, 그 다음에 DDR5양 수동 소자 공급으로 4년간의 실적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고부가 가치 매출 증가,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이전 본격화돼서 비용 절감이 또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패키징 기판 사업이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자회사 MLB 사업 부분도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자회사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해 또 실적을 대폭 성장 기대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얘도 마찬가지 차트 흐름 좀 비슷하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 올려주려고 하다가 최근에 또 뚫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부근에서 좀 모아 가보면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을까. 얘도 보시면은 연간 실적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흑자 전환과 함께 영업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 실적 봤더니 올해부터 또 탄탄한 실적 지금 바탕이 되어주고 있는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제 DAP 같은 경우는 얘는 아직 덜 출발했어요. 이때 좀 제외를 해보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라인대를 의미 있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000원에서 5,500원 요 구간대를 이제 뚫어 올려주는 흐름 때부터 사람들의 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적인 내용을 봤더니 얘도 실적은 나쁘지가 않긴 했어요. 근데 증가폭이 크진 않았다. 그래도 분기 실적을 봤더니 작년 분기 실적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이런 흐름을 이어만 준다면 얘도 시총이 또 작아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력은 얘가 좀 더 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시총이 얼마느냐? 시총이 거의 5천억 가까이 됩니다. 5천억. 심택이 얼마냐? 심택이 1조 5천억. 거의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근데 이제 DAP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이게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폭만 좀 커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MLB 기판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자, 8년 만에 찾아온 또 역대급 호황기가 될 수 있을 만한 투자 관점을 최근에 또 많은 증권사에서 내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이제 자본 대비 40% 이상에 달하는 자본을 가지고 요 MLB 기판 쪽에 투자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익 개선 폭이 물론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공장 증설이 완공된 흐름부터는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기대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아갈 수 있을 때는 좀 모아갔다가 그 이후부터 수익폭을 좀 키워보면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좀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특히나 실적 개선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셔야 될 거는 실적 개선주입니다. 원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판가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이익 개선 폭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든 시장에서도 두각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힘든 시장이지만 계좌는 그래도 좀 웃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힘내시고 응원할 테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해답을 어찌됐든 저로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테니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힘내보자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다운 버튼 한 번씩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꼭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